지난 시간에 했던 거 했던 거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 6.5식이죠. 6.5식. 심플하고 간단하고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자, 충격량을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는 거고 운동량의 변화량이니까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이렇게 구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실제는 적분해야겠죠. 실제는 FDT를 인테그랄, 그렇죠? FDT 해줘야 되는데 이렇게 구할 때는 이때는 평균 힘이다. 평균 힘. AV 이렇게 해줘야겠습니다. AVG, 에버리지 포스로. 자, 그래서 우리 이제 1시간 동안 되게 많이 공부한 것 같지만 사실 이거 하나 이제 지난주에 운동량에 대해서 공부했던 거고 계속해서 의미를 잘 살펴보셔야 되고 요거의 용어도 충격량, 운동량, 정리라고 한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충격량은 힘이 어떤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변하는 힘이 주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겠죠. 그래서 이 넓이를 구하면 이게 이제 충격량 I가 되는 거고, 똑같은 넓이, 즉 동일한 충격량을 가지는 일정한 힘을 생각했을 때 그 힘을 평균 힘이라고도 한다. 또는 평균 충돌 힘 뭐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평균 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골프공의 골프채가 충돌할 때 충격량을 구하고 평균 힘을 구하는 이런 문제를 풀어봤었죠. 그리고 범퍼의 효능에 대해서 이게 이제 충격량을 물어보겠지. 이 충돌이 어떤 충돌이냐를 나타낼 때는 충격량이라는 말로 많이 물어보고, 그럼 운동이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면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연결짓는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때 이 운동량은 벡터이기 때문에 속도의 방향을 따라간다. 그래서 부호로 방향을 나타낼 수 있다. 이 정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충돌에 의한 부상도 뭐 얘기를 했었죠. 안전벨트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이런 거였고 6.2절 여기서부터 하면 되나요? 여기 얘기 안 했었어요? 이건 한 거지? 아, 이건 했네요. 뉴턴의 제3법칙이 적용된다는 것하고 이것도 했어요? 이거 안 했지? 여러분들이 이제 남학생이니까 여학생 있죠? 남학생들 대부분은 여학생도 군대 가는 학생은 있나 혹시? 요즘에는 우리 학교는 학사전교, 여학사전교는 없죠. 여자 학생들 학사전교 있는 학교를 여러 강의를 했었는데 학사전교가 있더라고. 되게 멋있던데. 1학년 때 경쟁률이 치열하기도 하고 어떤 학교는 또 별로 그렇게 경쟁률이 치열하지 않기도 하고 남학생들은 뭐 경쟁률 생각할 필요 없이 자기가 가고 싶으면 장교 말고 가고 싶으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갈 수 있어요. 그죠? 대부분 많이 가겠죠? 그러면 이제 사격합니다. 사격. 뭐 육해공군 다 하긴 하죠. 사격을 하는데 총이 어떻게 생겼어? 총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생겼죠, 그죠? 총알이 팍 튀어나갑니다, 그죠? 총알이. 그럼 총이 반대쪽으로 이렇게 반동을 받지, 반동. 총알이 앞으로 나가면 총은 뒤로 이렇게 나가죠. 처음에는 다 정지하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활 대신 옛날은 활을 썼지만 옛날 문제로 치자면 이제 조선시대, 고려시대에는 이제 활을 썼겠지. 화살이 앞으로 날아가면 사람 또는 활은 뒤로 이렇게 밀리겠죠. 뒤로. 화살의 속력은 아주 빠르고 사람의 속력은 뭐 좀 느릴 거 아니야. 또는 우리 몸이 이렇게 뒤로 살짝 충격을 받을 텐데 총 쏠 때는 총알의 질량은 작지만 속력이 아주 빠르죠. 초속 몇백 미터 이 정도 됩니다. 그죠? 총을 쏜다고 막 이렇게 뭐라 그래 이렇게 가늠자 뭐 이런 거 맞춘다고 막 이렇게 눈으로 보다가
총에 얼굴을 때리죠. 그죠? 군대 갔다 온 것 같은데 어떤 학생들은.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뭐 문제는 내가 다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 총기 오발 사고 많이 나잖아. 오발 사고. 오발 사고. 잘못 발사되는 사고라든지 총이 잘못돼서 그죠? 총이 고장 나서 나는 사고도 있고 부주의해서 나는 사고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람 죽어요. 그죠? 그래서 아주 강도 높게 조교들이 군기를 잡죠. 총 사격하기 전에는 훈련을 되게 많이 합니다. 그죠? 그리고 군대 가면 바로 사격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한 2주 지나서 3주 지나서 사격을 하고 막 이렇습니다. 군기가 빡 들었을 때 그치? 실수하지 않게. 그러면 이 개머리판을 어깨에 딱 대고 사격을 하죠. 그죠? 그러면 이제 어깨들은 다들 튼튼할 테니까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굳이 얼굴을 갖다 대면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야. 튀어나오면서 얼굴을 쿡 치면 얼굴에 뭐 찢어지기도 하고 멍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내용은 뭐예요? 발사 전에는 여기는 이제 분리전이죠. 분리. 근데 물리학에서는 분리나 충돌이나 뭐 동일한 거예요. 다 역충돌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역충돌. 충돌을 거꾸로 하면 분리니까, 그죠? 그래서 전과 후로 항상 나눠놓고 충돌의 문제가 나오면 운동량 보존을 생각한다. 운동량 보존. 이게 무슨 뜻이에요? 보존. 충돌 전에 운동량의 합은 전체 운동량이죠. 총 운동량은 충돌 전이나 후나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같다 이렇게. 전의 운동량이 100이었으면 후의 운동량도 1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정지에 있거든. 정지. 그럼 운동량은 아예 0이겠죠. 처음에 0. 나중에도 0이 돼야 돼. 그치? 그런데 운동량은 벡터라고 했으니까 하나 플러스 5가 있으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 5여야겠지. 그래야 더해서 0이 될 겁니다. 자, 충돌의 문제에서는 항상 우리가 뉴턴의 제3법칙을 생각하는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이 F 곱하기 델타 T, 충돌하는 동안에 1번 물체가 받는 힘, 2번 물체가 받는 힘은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을 더하면 그냥 0이 된다고 그랬으니까 여기에 시간을 곱해도 충돌을 시간은 같이 하는 거니까 그죠? 시간을 곱해도 또 마찬가지예요. 충격량, 운동량 정리에 의해서 1번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1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만들고 2번 물체에 가해지는 충격량은 2번 물체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만드는데 크기가 같아요. 크기는 같아요. 하지만 방향이 반대가 되니까 더해서 0이 되는 관계죠. 더해서 0. 이거 다 더하면 0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 더하면 0이 된다. 그 결과는 바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내용을 보면 왼쪽 항은 1번 입자의 운동량, 2번 입자의 운동량을 더한 거죠. 그리고 I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는 충돌 전에, 물론 중간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충돌이 아주 짧은 시간 일어난다 그러면 전후 생각해 보면 되겠죠. 나중에 1번 입자의 운동량, 2번 입자의 운동량 더한 거니까 그냥 전체 운동량이죠. 총 운동량, 전체 운동량은 같다. 항상 같다. 외부에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결과죠. 전체 운동량, 총 운동량은 같다. 그런데 지금은 요거를 하나를 M1이라고 하고 총알을 M1 그럴까요? 총알의 질량을 M1, 총알 말고 총의 질량을 M2, 총알의 속도를 V1. 나중이죠. 이거는 발사 뻥 하고 나서 나중
총의 속도는 V2라고 하면 V1은 왼쪽이고 V2는 오른쪽이니까 당연히 크기는 같아야겠죠. M1 V1은 M2 V2. 그래서 V1과 V2는 크기만 썼다고 했을 때 이 값이 되면 돼요. 그죠? P1, P2의 크기가 같으면 방향은 반대라고 했으니까 더해서 그냥 0이 되겠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죠? 예. 얼음판에서 두 명의 친구가 예. 손바닥을 마주하고 서로 밀어내요. 예, 서로 밀어내. 그죠? 한 사람은 질량이 M1, 다른 사람은 질량이 M2예요. 밀고 났더니 얘는 V1이라는 속도로 밀려나고 얘는 V2라는 속도로 밀려나요. 정지한 사람이 보기에. 처음에 운동량이 0이었으니까 얘의 운동량 크기는 요거의 운동량 크기 같아야겠죠. 똑같은 얘기죠. 그죠? 예, 동일한 얘기입니다. 무거운 질량이 큰 사람은 질량이 크면 속도는 느리게 가야겠지. 두 개 곱한 게 같아야 되니까. 예. 그러면 둘이 딱 밀었는데 빨리 움직여 가벼운 사람이고 느리게 움직인 사람은 무거운 사람. 그럼 어떤 사람이 더 무거운지 가벼운지 싸울 필요가 없죠. 서로 밀어보면 알 수 있어요. 자, 풀 얘기가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다. 넘어가겠습니다. 6.3절의 1차원 충돌. 1차원이라는 얘기는 직선상에서의 충돌. 원 디멘전. 그죠? 직선상에서의 충돌 또는 정면 충돌 이렇게 얘기해도 됩니다. 정면 충돌. 그런데 다음 절에 가보면 쭉쭉 넘어가요. 6.4절 스치는 충돌은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앞에서 1차원 그랬으니까 여기는 2차원 충돌 이렇게 쓰는 게 더 낫겠죠. 통일성을 가지려면 2차원 충돌. 그래서 이렇게 구슬이 있고 여기도 구슬이 있는데 멈춰 있는 구슬에 비껴 맞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충돌 후에 요 1번 입자는 저쪽으로 그림에서 보는 이쪽으로 정지해 있던 얘는 이쪽으로. 그래서 얘가 M1이 본래 가던 방향, M1의 충돌 전에 운동 속도 방향을 X축으로 설정하고 그거의 수직인 방향을 Y축으로 설정했을 때 이게 그냥 X축이 되겠죠. X축을 기준으로 M1의 각을 세타1, M2가 진행하는 V2의 방향을 이렇게 빠졌어요. 오타가 있어요. 오타. 파이와로 합시다. 파이. 그러니까 세타와 파이만큼의 각도로 이렇게 비껴서 이런 각을 이루면서 1번 입자의 속도, 2번 입자의 속도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자. 그럼 이건 2차원 충돌이죠. 그렇죠? 근데 2차원 충돌이라고 더 어려울 게 있는 건 아니죠. 그냥 차원이 두 개일 뿐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X 성분, Y 성분 분해만 하면 됩니다. 그럼 다시 1차원 충돌로 와서 충돌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충돌을. 여기 보시면 비탄성 이게 아니라 본문에 있어요. 본문. 다음 페이지. 본문에도 있고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로 충돌을 나눠요.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되는 충돌. 탄성 충돌. 말 그대로 탄성, 그죠? 예. 비탄성, 탄성이 아니다는 얘기는 구부러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찌그러지고 구부러지고 이런 거. 모양이 변하는 충돌을 얘기합니다. 물체의 모양. 그러니까 에너지가 보존이 안 되죠. 운동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는 충돌. 보존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본래 운동 에너지가 다른 곳에 쓰인 거지. 찌그러뜨리는 데 쓰인 거야. 진흙을 잘 뭉쳐서 벽에 던지면 빈대떡처럼 쫙 퍼지잖아요. 그죠? 예. 모양이 찌그러지는데 그 에너지를 사용한 겁니다. 힘이 쓰여서 에너지가 일을 한 거죠. 원래만큼의 운동 에너지로 다시 가질 수는 없죠.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비탄성 충돌 중에도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진흙처럼 아예 결합을 하는 거예요. 결합. 충돌 후에 결합. 이걸 교재에서는 함께 붙어서 이라고 했는데
그냥 결합이라고 하면 딱 떨어지죠. 예. 결합. 여러 말 할 필요가 없어요. 결합해서 한 덩어리가 된 거죠. 이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는 말을 또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가서 요게 다예요. 여기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얘기가 처음에 6.3.1절에는 완전 비탄성 충돌을 다루는데 결합하는 충돌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에 충돌 전에는 둘이 따로따로죠. M1, V1, M2는 V2로 운동하다가 한 덩어리가 되면 질량이 더해지겠죠? M1 더하기 M2가 됩니다. 한 덩어리라고 했으니까 속도는 그냥 하나만 있겠지. 덩어리라고 하지 말고 그냥 입자라고 합시다. 입자. 처음엔 두 개 입자인데 나중에 결합해서 한 개의 입자가 됩니다. 그러면 속도는 그냥 하나만 나오겠죠. 운동량 보존돼야죠. 따라서 여기 이렇게 항상 전, 후, 물론 직전, 직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M1은 V1으로, M2는 V2로 운동량을 구하려면 그대로 곱해주면 되겠죠. M1, V1, M2, V2 해서 더해주면 이게 바로 전체 운동량. 전체 운동량은 같아야 돼요. 나중에는 한 덩어리가 됐죠. 전체 질량 곱하기 전체 속도, 하나의 속도를 VF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VF를 모른다면 VF는 양변을 얘로 나눠주면 되겠죠. M1 더하기 M2로 나눠서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이게 다예요. 그죠? 근데 가끔 보면 이걸 막 외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지. 내용만 이해하면 전체 운동량의 총합은 변함이 없어야 되니까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8번, 9번 식이 되는 거고 특별할 거 없으니까 넘어가는데 예제가 나와 있네요. 예제. 자, 길에 두 개의 자동차, 하나는 트럭, 무거운 트럭, 하나는 가벼운 소형차가 똑같은 속력으로 서로 마주 보면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 나중에 결합을 했다고 하자고요. 결합. 대개는 결합하겠죠? 아니면 좀 떨어진가? 떨어지나? 떨어질 수 있겠네요. 그죠? 뒤엉켜 버렸다 그랬으니까 결합했다. 완전 비탄성 충돌이라고 이름을 지어주면 되고 각각의 속도 변화를 구하라는 얘기는 처음 속도 주어졌으니까 나중 속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 나중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전체 운동량은 보존된다. 이렇게 식을 만들면 되겠지. 충돌 전의 운동량은 자, M1 V1 더하기 M2 V2인데 그림에서 보면 하나는 플러스 반대 방향, 다른 하나는 반대 방향이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문제에 아예 이렇게 주어졌으면 실수할 리가 없죠. 그런데 이렇게 안 주어지고 서로 마주 보며 동일한 속력으로 운동한다 그러면 하나는 플러스, 하나는 마이너스로 둬야 돼요. 부로 나와 있지 않아도. 그래서 M1 V1, M2 V2 이거 마이너스로 들어갔죠, 그죠? 서로 반대 방향으로 마주 보면서 충돌해서 한 덩어리가 되었다. 나중 속도 얼마냐? 금방 구해볼 수 있겠죠. 이렇게 했는데 VF가 플러스가 나왔다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이렇게 했는데 VF가 마이너스가 나왔다는 얘기는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죠. 항상 일반적으로 처음에 선택했던 방향을 플러스로 두고 플러스가 나오면 그 방향, 마이너스가 나오면 반대 방향 이렇게 써줘야 되겠습니다. 교재에서는 플러스가 나왔던 걸 보니까 트럭의 운동 방향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고 자동차는 소형차는 충돌하고 튕겨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의 델타 V1, 델타 V2를 구해볼 수 있겠죠. VF 마이너스 V1이죠. 그죠? VF 마이너스 V1 VF 마이너스 V1 맞죠?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얘는 플러스가 돼서 20이 됐죠. 20. 이 얘기는 속도가 오른쪽으로 20만큼 변했다. 얘는 속도가 왼쪽으로 10만큼 변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부호, 벡터에서 부호는 방향이죠. 플러스 오른쪽으로,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왼쪽으로 이렇게. 여기에 질량까지 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곱하면
질량 곱하기 속도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이 되는 거지. 델타 P1 이게 바로 충격량이죠. I1 그죠? I1 이거는 M2를 곱하면 M 델타 V니까 델타 P2죠. P2 2는 I2 크기가 같고 서로 방향이 반대이겠죠. 얘네들은 크기 같고 방향이 서로 반대. 질량 곱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겠죠. 자, 운동 에너지도 구해보자. 운동 에너지 변화까지 구해보자. 처음 운동 에너지는 MV가 다 주어져 있어요. 그죠? 질량 속도 다 주어져 있으니까 충돌 전에 전체 운동 에너지, 충돌 전에 개의 운동 에너지는 30만 4천 줄이 나오죠. 2분의 1 MV제곱 그대로 다 해주면 돼요. 열심히 계산할 거 없고 나중에 시간 될 때 열심히 계산해 보세요. 근데 계산을 안 해보면 나중에 시험 보러 갔을 때 시험을 볼 때 내 계산이 맞나 막 의심이 돼서 진행을 못해요. 시험을. 남들은 다 끝나서 지금 다 내고 있는데 나는 알긴 아는데 문제를 안 풀어보면 문제 풀 때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리고 이제 깨름직하지? 내가 맞았나? 틀렸나? 이게 그치? 근데 한번 풀어보면 명확합니다. 자, 나중 운동 에너지는 두 개가 같이 한 덩어리로 그죠? M1, V1, VF 구했잖아요. 그죠? VF 여기 5 구했으니까 5를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구했더니 얘는 33,800줄이 나와요. 운동 에너지는 당연히 보존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서로 찌그러뜨리면서 에너지가 소모가 됐기 때문에 변환이 됐기 때문에 거의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남죠. 그렇죠? 9분의 1 정도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 변화량을 구하면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 그런데 이건 벡터가 아니라 스칼라잖아요. 에너지는. 그 얘기는 감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운동 에너지가 27만 줄만큼 감소했다.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 갔는가? 뭔가 찌그러뜨리는데 이제 일을 했겠죠. 힘이 일을 해서 에너지가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됐겠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열로 많이 변환되죠. 열. 우리 이렇게 하면 손바닥 뜨겁잖아, 그죠? 열이 났단 말이야, 그죠? 또는 이 손바닥에 있는 세포 하나하나들한테 에너지를 다 더 전달해줬어요. 몇 개의 세포는 죽었어 지금, 그치? 그래서 그 세포의 모양이 변화되고 부서지는데 쓰였을 겁니다. 자, 탄동진자 시험에 아주 잘 나와요. 시험에 아주 잘 나옵니다. 그럼 기말고사 100% 출제. 기말에 시험도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은 되게 이제 기본적인 의미나 기본적인 개념을 다 아는 문제, 테스트하는 문제들로 나오게 됩니다. 이 문제는 총알을 쐈어. 총알을 쏴서 나무 토막에 천정에 매달려 있는 나무 토막 이런 걸 진자라고 하죠. 진자, 그죠? 진자에 총알을 쏴서 충돌을 합니다. 여기서 충돌이 일어나지. 충돌하는 문제에 나왔다. 그러면 뭐를 생각해야 돼요? 충돌, 부딪혔다. 그러면 물리학에서 공부한 운동량 보존을 생각해야 돼요. 충돌하면 운동량 보존. 단원의 이름이 충돌, 운동량 보존 같은 단원입니다. 운동량이 보존돼야 된다. 그 얘기는 충돌 직전, 직후 운동량을 구해서 그 값이 같아야 돼요. 이제 지금 얘가 M1이고 얘가 M2잖아요. 둘이 충돌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처음에 정지하고 있었거든, 요놈은. 그럼 얘 혼자만 운동하고 있는 거니까 얘 혼자만 운동량을 가지고 있겠죠. 총알이 가진 운동량은 충돌 직후에 두 개가 근데 결합을 합니다. 이렇게 총알이 딱 박히죠. 그러면 완전 비탄성 충돌이네요. 그렇죠? 여기 안에 들어가 있겠죠. 이 안에 완전 비탄성 충돌이 돼서 전체 질량 곱하기 속도가 돼야겠지. 그게 운동량이죠. 이 하나의 총알의 운동량은 전체 운동량하고 같아져야 됩니다. 운동량 보존이니까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직후에는 얘가 X 성분의
직후에는 x 성분의 속도만 있겠죠? 그러다가 여기 얘가 매달려 있으니까 방향이 어떻게 돼? 위로 이렇게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후만 생각하는 거예요. 직후. 나중에는 어떻게 돼? 얘가 직후에는 오른쪽으로 운동하다가 나중에는 위로 올라가서 딱 정지하는 순간이 있겠죠. 그럼 운동 에너지가 없어졌어요. 그죠? 운동 에너지가 없어진 게 아니라 뭘로 변한 거야? 그렇죠.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로 변한 거죠. 그럼 여기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써야 돼요. 역학적 에너지 보존. 공기 마찰 저항 이런 거 없으면. 예. 그럼 이 문제는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 있는 문제입니다. 충돌에서의 운동량 보존과 충돌 이후의 에너지 보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 있는 거죠. 충돌 이후에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 물론 에너지는 보존됩니다. 그렇죠? 충돌 과정에서도 에너지는 보존되는데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돼요. 그렇죠?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안 됩니다. 이거를 문제를 이제 풀 때 교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충돌 과정 이후에는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2분의 1 둘이 결합했죠. 그렇죠? 그래서 M1 더하기 M2 이게 전체 질량입니다. 그리고 이제 V개 이게 운동 에너지가 되겠죠? 충돌 직후의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 제곱이 위로 올라가서 H만큼 올라간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변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앞에서 다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V개는 루트 2JH 나오죠? 양변에 2 곱하고 M은 약분되니까 그냥 2JH 루트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자, 총알의 속도는 너무 빨라서 우리가 몰라요. 눈으로 보고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이게 몰라. 나무 토막에 순간 충돌해도 이 속도는 못 구해. 못 구하는 게 아니라 몰라. 그죠? 눈으로 봐서 뭐 알 수 있어요? 잘 모르겠죠. 예. 물론 충돌한 이후에는 속도가 아주 느려질 겁니다. 그죠? 하지만 그래도 모른다. 그런데 뒤에 자를 이렇게 눈금자를 이렇게 설치해 놓고 벽에 설치해 놓고 이걸 카메라로 찍어요. 그러면 동영상을 찍으면 얘가 딱 올라갔을 때 순간 정지하는 높이는 눈금자의 눈금을 읽으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알 수 있어요. 그래서 H는 측정이 정확하게 측정이 가능하다. 그럼 이 계산식에 넣어서 V개도 계산할 수 있겠죠? 그죠? 정확하게. 그러면 총알의 속력은 어떻게 계산해? 충돌이 일어났기 때문에 운동량 보존으로 계산합니다. 운동량 보존. 그러면 M1 곱하기 V1I가 충돌 직전의 전체 운동 에너지인데 X 성분만 있잖아요. 그럼 충돌 직후의 운동량도 X 성분 M1, M2 결합하죠. M1, M2 곱하기 V개. 이 시스템 개의 운동 속도라는 얘기야. 이렇게 나오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 계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에 넣으면 다시 총알의 속력도 계산할 수 있겠죠. V개에다 그냥 루트 2JH를 넣어도 되고 여기다가 질량 곱하기 루트 2JH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계산해서 값을 여기에 써도 되고 이러면 총알의 속도를 구할 수 있다. 스피드 오브 총알이 영어로 뭐예요? 뷸릿 건 그죠? 뷸릿하고 운동량 보존 컨솔션 오브 모멘텀 힘들다 그죠? 예.
아이고 이거는 운동량 이 발사할 때 운동량 보존이고 예? 너무 심하게 넘어지는데 예. 총알의 속도 측정을 할까요? 아 무섭죠 이런 거는 그죠? 예. 아이씨 이건 아니다. 이거는 속도 측정기로 측정하는 거고. 아, 이렇게 하면 된다. 진자 그죠? 예. 진자 하면 왜 소리가 안 나지? Is a classic physics question to try and calculate the speed of a bullet, specifically by imagining it being thin. With everyone's favorite 뭐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이게 domesticated 맞는 것 engineer, 같아. Hugh Hunt, which is roughly 10 kilograms. What is it? 종이네 종이 이거 Engineering 그죠? exam? 예. Examples 나무 토막도 papers. 관통하니까 Examples Papers. These are the 종이로 problem sheets 했습니다. they do during the week. And A4 용지를 잔뜩. So it's actually 잔뜩. so few test shots to 이건 see how the 좀 경찰이 pendulum would 대동하고 swing. 있어야 하겠어요, 그죠? it's because we don't quite know where the 조금 center of 움직이는데? mass of this thing, because it's wobbling like that. Right. So what we're trying to do now is we'll figure out where you should aim for. 그래도 As 무서워서 in left and right. 종이는 So my 잔뜩 guess is 갖다 it should be 놨는데, somewhere 그죠? about Moving the bullseye 살짝, 아주 to a 살짝 center 움직였어요, may 그죠? record how far. 아, Because it 이제 was a bang 실험을 on 13 to 시작하는 start 거고. with. bang on 13. 이 거리로 and the 보려고 middle 하는 of 것 the 같아. 이게 box 너무 looks like 조금 it'd be around 움직이니까 about 거리로 Two 계산하면 centimeters, 거리를 가지고 2.5 높이를 계산할 수 있죠. 25 그죠? That's about right. 26mm So I reckon we dig the 움직였으니까 bullet 이게 out, stick the 높이로는 bullet, 얼마인지 계산할 weigh 수 it. 있을 거예요. Okay. I'm very 그래서 이제 carefully 계산을 remove 해보는 that. 거야. 질량도 재보고 계산해서 반지름도 재야겠죠. 원 운동을 하니까. 너무 복잡한데? 복잡한 게 아니라 이제 여기 a half L theta 이렇게 square. 이렇게 예. So 운동량씩 you're 나오죠. spying MV, again on MV. this. Yeah, that's 그치? fine. And because I know 높이를 what 이제 this 계산하는 겁니다. 얘가 이렇게 L 움직였으니까 this 이동한 is 거리에서 높이 a half 근사적으로 little 계산을 하게 dirt 되면 sheet. 총알의 속도가 얼마인지 나오겠죠. 그죠? 예. 물론 또 실제 총알의 속도로 검증은 해봐야겠지. 이런 것도 피부의 마찬가지예요. 흔적은 세 가지 색이니까 삼색 흔적, 올케어, 수딩 리페어 토닝 크림, 더마펌. 이거는 이건 던졌네. 그냥 이제 공을 던진 건데 야구공을 던져서 뭐야 빠켓스야? 그 통 안에 원통 안에 포켓 안에 집어넣은 거지. 여러분들이 이 실험을 할 거예요. 똑같은 실험을 이렇게 실험합니다. 이제 실험에서는 실험 장치가 아예 있습니다. So AP Physics. 교재에 있는 거하고 똑같죠? Two 50 Okay. Newton spring 세 scales, 구슬을 안에다 a metric 넣고 ruler, 용수철 총을 cord, 쭉 a 당겨서 stopwatch, and a 장전해서 caliper. A 용수철을 force probe may be used 발사하면 instead of the 총알이 spring scales, but is 나가서 요 not 안에 included. 구멍 안에 쏙 Required, 들어오고 what's not included in the 내가 kit is a 얼마큼 triple beam balance 움직였는지 and a 거리, meter stick. 높이 측정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는 With 겁니다. fundamentals of physics ballistic pendulum, students saw that a distance was. 이렇게 보면 It also comes with a small steel 작은 projectile 총알이 and ball in there where you can easily connect as it's being launched. Scale and actually directly measure the force. Now when you first take, you can adjust this 발사하는 건 안 left or right 봐도 properly. 되겠지? Angle. 볼까? Now that everything is set up, then you just use the probe there. 이렇게 Now you have the angle. Now that everything is set up, we're going to do a test fire. 이렇게 Now you 올라가죠. have the angle to which the 측정하는 겁니다. projectile rose.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요거 똑같은 장치죠. 이렇게 이 실험을 이제 우리 이거 끝나면 중간고사 끝나고 좀 진도 나간 다음에 해보도록 하고 다음으로는 이제 탄성 충돌이에요. 탄성 충돌.
1차원에서 탄성 충돌이니까 이제 충돌 전에 얘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고 요거는 이렇게 왼쪽으로 와서 뭐 충돌 전에 모양 주어진 모양은 똑같은데 충돌 후에는 각자 방향대로 가겠죠. 어디로 갈지 몰라요. 계산해야 돼요. 둘이 충돌한 후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걸 플러스로 놓고 이건 마이너스로 놓고 계산해서 얘가 마이너스가 나오면 왼쪽으로 간다는 얘기고, 만약에 얘를 계산했는데 플러스가 나왔어요. 그럼 오른쪽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충돌, 이 탄성 충돌의 경우에는 이게 충돌 전의 운동량, 충돌 후의 운동량 이렇게 다 구해봐야겠죠. 1번 입자, 2번 입자, 1번 입자, 2번 입자. 그럼 이때는 이제 한 덩어리가 되지 않아요. 탄성 충돌은. 그러니까 각자의 운동량을 다 구해줘야 된다. 그래서 전체 운동량이 같게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되는데, 이 탄성 충돌은 운동 에너지도 보존이 된다고 했으니까 같은 방법으로, 유사한 방법으로 1번 입자 운동 에너지 더하기 2번 입자 운동 에너지, 또 1번 입자, 2번 입자 충돌 후의 운동 에너지, 충돌 전의 운동 에너지도 서로 같게 식을 만들어주면 이게 탄성 충돌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개념을 식으로 만들어 놓는 건데 어렵진 않겠죠? 이런 과정이.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얘기는, 이거는 이 식들을 약간 변형을 해서 서로 연립방정식을 풀어낸 겁니다. 그럼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속도만으로 어떤 관계식이 나오게 돼요. 뭐 자세한 건 하지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이런 두 개의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탄성 충돌의 특징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예제에 보시면 용수철 포텐셜 에너지가 포함된 탄성 충돌을 푼다 그랬는데, 이 경우는 충돌하는 중간 과정 중, 충돌 중에도 운동량이 보존되는 겁니다. 충돌 중, 충돌 전, 충돌 후는 여기는 안 나와 있어요. 충돌 후는. 예. 충돌 과정 중에도 운동량이 보존된다. 그래서 1번 입자의 운동 속도가 나와 있으면 다른 입자의 운동 속도 구해낼 수 있겠죠? 그죠? 예. 운동 다 속도가 아예 다 주어져 있으니까, 예.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니까 운동량 보존으로부터 V2F를 구하는데, 이렇게 운동량 보존식이죠? 이렇게 집어넣어서 V2F를 구하면, 요거죠. 요거 V2F를 구하면 그냥 마이너스 1.74가 나옵니다. 근데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돼요. 탄성 충돌에서는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충돌 전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었죠. 충돌 전에는 운동 에너지만 있습니다. 충돌 과정 중에는 용수철이 압축이 되니까 여기 포텐셜 에너지도 있다. 이만큼 포텐셜 에너지. 1번 입자의 운동 에너지, 2번 입자의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 충돌 전에는 용수철이 찌그러지지 않았으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없죠. 용수철이 변이가 일어나야지만 포텐셜 에너지가 있는 겁니다. X만큼 압축되었을 때 포텐셜 에너지를 구해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2차원 충돌은 개념만 할 거예요. 개념. 뭐냐면 운동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X 성분의 운동량, 충돌 전에 X 성분의 운동량 이거죠. 충돌 후에도 같아야 되고, 전체 운동량이니까 시그마 그러죠. 시그마. Y 성분의 운동량, 충돌 후에도 전에도 서로 같아야 된다. X 방향, Y 방향 분해해서 써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그림에서 X 성분, Y 성분을 이제 설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설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에 나와 있지 않으면 설정을 해야 되는데, 되게 이 1번 입자가 운동하고 있는 이 방향을 X 성분으로 정해 놓습니다. 물론 여기서 2번 입자는 정지하고 있는 경우로 아주 특수하게 주어진 거예요. Y 성분은 운동량이 0이죠. 아예 Y 성분 운동하고 있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얘는 다 0으로 놓으면 되는 거야. 0으로 그렇죠. 예. 이게 다 0으로 이렇게. 그래서 X 성분만 생각하면 되는데, 충돌 후에는 Y 성분의 운동이 있잖아요. 하나는 위로,
하나는 아래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 크기가 Y성분의 운동량은 크기가 같아요. 하나는 플러스로 하나는 마이너스로. 그죠? X성분은 그냥 두 개 더해서 X성분의 운동량 더해서 처음 운동량이 자, 이 M2는 운동량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0이 되는 거죠. 0. 이거는 거죠. 이렇게 0이 되는 겁니다. 여기 교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이렇게 이제 식을 잘 세울 수만 있으면 되고, 이게 탄성 충돌이라면 추가적인 이거까지 나와주겠죠. 충돌이 탄성이라면 운동 에너지도 보존돼야 돼요. 충돌 전에는 1번 입자만 운동하고 있었으니까 그냥 1번 입자의 운동 에너지는 충돌 후에는 둘 다 운동하고 있죠. 예,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이거 연립방정식을 풀면 어떤 결과가 또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자세히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지금 얘기했던, 방금 전에 얘기했던 운동량 보존이 2차원의 경우 차원별로 보존되고, 탄성 충돌이라면 운동 에너지 보존까지 같이 일어난다. 이렇게 두 개 같이 이제 만들어서 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예제 6.7은 이 탄성 충돌이 아니에요. 탄성 충돌의 예제가 아닙니다. 그냥 2차원에서의 충돌이고, 자동차가 결합이 돼요. 한 덩어리로 뒤엉켜 버린다 그랬으니까 탄성은 아닌 그냥 2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이에요. 2차원 완전 비탄성 충돌. 그러니까 에너지 고려할 필요가 전혀 없죠. 그냥 X성분의 운동량 보존되고 Y성분의 운동량 보존되게 식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로켓의 추진은 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 않고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근데 예제는 풀지는 않았지만 살펴봤죠? 그죠? 그리고 요거에 관련된 예제는 우리 중간고사 지난 다음에 한 타임 정도 이 예제를 푸는데 좀 내용을 알고 문제에 들어가면 다 금방 쉽게 풀릴 수 있습니다.